YTN FM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다 축하할 일이 있네요. 장영진 기자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승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예? 축하드립니다. 고만하세요. 네, 새해 참 좋은 소식 있네요. 그래요. 새해 들어서 부장으로 승진하는 거 축하드리고. 우리 또 박지훈 변호사는 오늘입니까? 뉴스 정면승부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뉴스 공장 TBS 진행하고 왔다고요. 베타 진행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네.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겠네요. 아니 그거 안 나가도 좀 상관은 없는데. 네. 제 휴가 때도 마이크 대신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전에 몇 번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27명, 더불어민주당 10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장 기자가 오늘 검찰 수사 결과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 검찰 수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27명을 재판에 넘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27명은 모두가 폭력 혐의와 함께 국회법 위반이 적용이 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 그다음에 국회 관련된 서류를 훼손한 혐의, 그다음에 최이배 의원에 대한 감금 혐의 등이 모두 다 적용이 됐고요. 이 중에서 16명은 실제로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나머지 10명 정도가 이제 불구속 구공판, 쉽게 말해, 불구속 죄송합니다.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금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국회법 위반과 상관없이 폭력 혐의와 관련해서 4명의 국회의원이 기소가 됐는데요. 이종걸 의원과 박주민 의원 등이 표창원 의원 이렇게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이 기소된 사건 같은 경우는 이 폭력 혐의이기 때문에 국회법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신분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두 국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경우에는 피선거권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약식 기소된 사람들은 신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벌금이 보통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거기는 결국 이제 중요한 건 불구속 기소된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례가 없다.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거든요. 이거 갖고 판결이 나온 지 없고 그리고 현역 의원들을 500만 원 이상 벌금을 할 수 있겠느냐. 또 우리가 그런 폭력 사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법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막다 그랬다.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식하고 구공판하고 그 차이점입니다. 약식은 일단 국회법 이게 피선거권 박탈이라든지 이런 거 적용 안 시키려고 약식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불구속 구공판 했던 사람들은 범죄도 범죄지만 다른 범죄보다는 국회법이 지금 위반이 문제거든요. 그 부분이 일단은 구형은 제 생각에는 500 이상 내지 징역까지 구형을 할 걸로 보여요. 다만 재판부에서 유죄 여부, 판단 여부, 그리고 어떻게 양형을 할 것인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의원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내년이 아니군요. 이제 올해군요. 그렇죠. 올해 총선에 나가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500 재판에서 이상 받으면 그러면 근데 분리기소 이런 부분도 문제되긴 하는데 일단은 500만 원 이상 받으면 상실돼 버리니까요. 문제가 크죠, 지금 상황상. 일단 검찰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여야 모두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자신들이 민주당, 여당의 불법을 막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선후 관계는 왜 따지지 않고 왜 우리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기소를 했느냐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우리야말로 이제 폭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대거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이제 국회 폭력과 상관없는 다른 혐의를 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한다. 그것도 한꺼번에 묶어서 했다는 건 이건 결국에는 이거 끼워 맞추기식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기계적 상황입니다. 중립이라고 표현하죠. 두 분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쪽이 좀 안 좋아요. 국회법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 취지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구약식 한 사람 또 기소유예 한 사람들은 문제를 안 삼겠다는 것이고 지금 한 16명으로 좀 보이거든요. 의원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불구속 구공판 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거권 잃을 가능성, 피선거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천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500만 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천 전 있다고 봅니다. 장경진 기자. 검찰 뜻은 그겁니다. 예. 뭐 제가 법원에서 달지 모르지만. 보기에도 이 보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용 서류 은닉,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이렇게 된 여러 가지 혐의가 네. 지금 같이 적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합돼 있는 상태라서 제가 보기에도 이분들은 글쎄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대표, 그다음에 강효상 원내 부대표 이런 분들은 이 폭력 행위에 실질적으로 지휘했다라는 그런 혐의가 강하게 적용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신분의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엄중하게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검찰이 결국은 공천하고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게 사실 유사한 사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전에 그 국회에서 뭐 공중부양 사건이라고 알려지는 강기갑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는데 1심에서는 또 집행유예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그보다도 좀 엄중한 상태이고 그때는 법이 없었고 이제는 법이 있고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좀 무겁게 처벌하지 않겠나. 일단은 처벌이 이 총선 전까지 되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봤을 땐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공천이 되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의원들을 공천을 줬다가 혹시라도 당선되면 무효라든지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까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죠. 네. 자,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날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또 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참 날짜 기묘하게 잡습니다. 요즘 검찰의 이런 뭐 수사 이 일정을 보면은 어쩜 이렇게 날짜를 딱딱 맞출까 싶을 패스트트랙 정도입니다. 같은 경우는 정말 늦게 한 게 정정식 의원을 12월 초에 조사 끝났거든요. 예. 그럼 조사 끝난 날 그날 기소를 하든가 이왕 이래 된 거 설 이후에 하든가 하는데 예. 1월 2일 날 신년 업무 개시와 동시에 지금 발표가 되고 기소한 예.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오늘 바로 법무부 장관 임명이 0시부터 예. 임무가 개시됐고 7시에 발표가 됐었어요. 예. 저는 약간 의도되는 게 있다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오늘 그 검찰 발표 과정에서도 네.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게 혹시 이 신임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염두에 두고 미리 앞당긴 거 아니냐 저는 일정을. 그래 봅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검찰은 수사는 생물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수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왔다라고 물론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좀 없어 보입니다. 시간이 11월 4일 날 끝났는데 뭐 조사할 게 더 뭐 있습니까? 동영상 다 찍히고. 그러니까 말이 안 아무리 맞죠. 봐도 좀 검찰이 날짜 조정을 좀 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소 네. 시점이라든지 감안해 보면은 뭔가 좀 맞춘 것 같다. 뭐 기계적 중립이라고 봐야 되는지 하여튼 그렇죠. 뭐 좀 끼워 맞추기 식이었다라는 느낌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지난 청문회 때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거지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잘라 얘기했거든요. 그건 원칙적인 답변이에요. 당연한 예.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그 지금까지 관행으로서는 이제 대검 참모진 인사를 할 때는 그 검찰총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거는 반영을 시켜주는 거고,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마음일 뿐이지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오늘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찌른다고 명의가 아니다. 결국은 예.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 아니냐. 그렇죠. 예.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찌른다. 우리 검사를 우리가 칼검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얘기를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얘기한 거고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 행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인사 관련해서는 뭐 아직 정확한 어떤 인사청문회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인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1월 중으로 저는 예. 그렇게 좀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검찰로서는 자기 무덤을 판 그런 결과였는데 추미애 장관이 뭐 인사권이라든지 뭐 지휘권이라든지 이런 걸 발동할 수 있게끔 충분히 명분을 축적을 시켜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뭐 추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이미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어떤 조치든지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이 했던 말 플러스 또 공수처 통과 네. 또 인사 시즌이 다가왔잖아요. 다가왔죠. 이런 거 다 합쳐보면 그러면 이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뭐 조국 전 장관 상황은 다르거든요. 뭐 지금 기소를 했거나 뭐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예. 검찰이 할 수 있는 무기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예. 법상으로 봤을 때는 상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우리 국민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있는 외청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거며 또 검찰 같은 경우는 그걸 막기 위해서 또 계속 할 상황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 때와는 다르다고 박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을 고발했거든요. 네. 벌써 했습니까? 예. 오늘 했더라고요. 네. 그걸 갖고 하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작년에는 좀 몰랐는데 이제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진짜 역풍이 불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어디까지 그 개입을 실제로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랬다 지금 다 잡아 들어가야 됩니다. 당 대표 했다고 그렇게 연관성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청문회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런 말 했죠.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찰이냐고. 지금 그런 상황. 만약 그걸로 그렇게 한다면 한 번은 몰라도 두 번씩 아니 뭐 그렇게 한다면 신년사에서도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돈과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 윤석열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행보를 보인다면 이거는 국민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오늘 정강훈 목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는데 6개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폭력 시위 주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것 같은데 자 구속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일단 혐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혐의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은 구속의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단순히 요즘 같은 경우는 폭력 시비만 가지고 보통 그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조금 많이 옛날보다는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특히 청와대 앞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거의 100% 구속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본다면은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은 기부금품법 위반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그거는 유죄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뭐 형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구속 사안까지는 안 될 수 예, 있다. 나머지 뭐 지금 내란 선동이라든지 뭐 폭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아직 유무죄를 다퉈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 다만 이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부분 있잖아요. 이게 도주 우려 내지 증거인멸 우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이 좀 됐고 만약 이거 두 가지 합쳐지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지만 일단 저는 지금 정도 상황 봤을 때는 기부금품 모집법 정도 위반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 법적인 판단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들이 다시 고발이 됐기 네. 때문에 추가 혐의까지 다 그것까지 포함해 본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네. 사실 뭐 내란 선동 혐의 같은 경우도 보면 감정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건 내란 선동이 맞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좀 어렵죠. 그렇게 내란 선동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의 문제는 조금 별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정광훈 목사 미워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영장 발부까지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영장 실질심사가 원래 지난 연말에 했어야 되는데 오늘로 연기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원래는 이제 12월 31일 날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12월 31일 날 송년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를 광화문에서 지낼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불참을 했죠. 근데 이게 그렇게 됩니까, 근데? 글쎄 저는 예배를 글쎄요. 협의하기는 합니다. 만약에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면 날짜를 다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피의자들은요. 구속 직전인데 판사나 재판부에 심기를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연기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되게 그러니까 드문데 지금 원하는 날짜로 연기가 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서의 유효 기간이 일주일인데 그 이내에만 출석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협의할 수도 있어요. 재판부가 정하는 날이거든요. 정해서 이날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정말 상황이 안 맞으면 다른 날로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피의자들은 바꾸지 않죠. 그날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광훈 목사는 좀 달리 했네요. 보니까. 예. 지금 전 목사 측에서는 종교 탄압이다라고 하는데 종교 탄압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제 주장은 이제 그렇게 할 거고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걸로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종교 탄압이라고 하려면 사실 문제가 뭐 법적 현행법 위반이 없는데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뭔가
침해한다든지 권리 방해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예. 사실 기독교하고 지금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이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예. 그러니까 종교 탄압이라고 말은 하지만 직업만 이제 목사라고 해야 될지 이제 모르겠는데 하여튼 직업만 그 비슷한 거지 사실은 종교하고 관계없는 상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종교의 외피를 쓰고 자신의 폭력 행위라든지 어쨌거나 폭력을 행사한 건 분명하거든요. 더군다나 청와대 앞에서 청와대를 쳐들어가자 대통령을 뭐 잡아 가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렇게 선동을 했던 건 하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이 됐고 어떤 사람은 순국 결사대 이래가지고 뭐 진짜 자살 테러라도 할 것처럼 이렇게 외형을 갖춘 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교란 이름으로 처벌을 회피하겠다 또는 그렇게 함부로 하는 행동을 종교란 이름으로 정당화하겠다는 건 그래서 옳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 기자 말대로 동영상 찍힌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폭력 시위를 말렸다면서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인정 안 될 것 같고요. 예,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말 자체가 본인한테 상당히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면 사실 법정에서 그렇게 좋은 효과는 안 나오거든요. 예. 근데 아까 두 분 말씀처럼 이걸로 구속되기는 어렵다. 폭력 시위. 지금 결과적으로는 구속 안 될 정도인데 행동이 지금 안 좋아요. 부인하는 거, 소환에 참 불응하는 거, 영장 실질심사 날짜 바꾸는 거, 뭐 이런 거 자체가 외적인 요소 때문에 그게 증거인멸이라고 도주우려랑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선거법 위반, 추가 위반이 고발이 돼 있고 있고요. 또 그 외 지금 현재 적발돼 있는 것으로도 또 같은 혐의, 유사한 혐의로 또 고발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글쎄 발부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예.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유죄가 나올 것이다. 다만 이것도 구속 사유는 어렵다. 그거만 있다면 그게 유죄만 된다면 액수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원래는 1,000만 원 이상이면은 사실 따로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현재 6천만 원 정도 이상을 받았고 그중에 일부는 그 광화문 근처에 어떤 다세대 주택을 임차를 하는데 사용을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잘못 이게 횡령이나 뭐 배임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도 뭐 같이 얽히게 된다면 또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한기총 측이 폭력 시위는 정강훈 목사의 책임이 아니고 헌금을 거둔 집회는 종교 행사다라고 하는데 기부금법 위반이 종교 행사에서 거뒀다고 위반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부금품을 받았으면 기부금금 모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나 일정 금액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거를 지금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야외 다른 집회, 정치 집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강효상 의원이 외교상 기밀 누설죄로 불구속 기소됐던데 이것도 아마 외교상 기밀 누설죄로 첫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사안이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우리나라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전화 통화 내용을 고등학교 후배인 외교관으로부터 전해 들은 다음에 약간 좀 살짝 왜곡을 해가지고 공표를 한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고소고발을 당했고 이번에 기소가 된 건데 그 사례는 처음입니다만 이런 형태의 위반을 저지른 것도 좀 사실 좀 드물었었죠.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실질 비성이 있는지, 실질 비밀의 가치가 뭐 그런 것들이 논점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법원에서 아마도 유무죄가 법리 다툼이 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행태를 할 거라는 상상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다툼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됩니다.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도덕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잣대로 들이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재밌는 게 공범 혐의라는 게 이번에도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교관이 주범이고 그것에 공범으로 강효상 의원이 걸려든 걸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 강효상 의원의 행위만 보자면은 여러 가지 뭐 면책특권이나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데 그러니까 공무원의 행위에 공범이 됐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마칩시다. 두 분 다 장교 출신이시니까 군에서 복무했으니까 지난 12월 31일 날 충북 진천 버스터미널에서 폭발물 모조품 다이너마이트죠. 이게 발견됐는데 알고 보니까 지난 9일 날 이 군부대에서 모 부대에서 대테러 훈련을 마친 다음에 잊어버렸던 거라 잃어버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군부대가 20여일 동안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경찰이 수사를 들어가니 그때서야 눈치챘다. 이 군 기강이 좀 했다 이렇게 봐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보제 분실이라는 예. 거거든요. 이게 폭발물이 아니고 또 이게 무기류가 큰일 아니에요. 납니다. 예. 군용물 분실죄거든요. 예. 이거는. 네. 무기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소위 말해 실셈 검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얼빠진 행동이긴 하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예. 이게 근데 교보제라고 합니다만 이 발견된 시민이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생긴 이거. 게 다이너마이트 똑같이 생겼어요. 예. 말만 교보제죠. 거기다가 시계까지 장착돼 있거든요. 네. 누가 보더라도 폭발물이었죠. 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이거 당연히 놀래죠. 이걸 누가 보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그 경찰 관서에서는 비상이 걸렸다고 그렇겠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대테러, 뭐, 하여튼 간첩 이런 거 생각했을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폭발물 해체반도 준비하고 있었을 테고, 그 군부대에서 이 교보제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굉장히 행정 낭비가 된 거고, 그렇죠? 근데 처벌은 안 될 것 같아요. 군용법에 군용물 분실죄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는 진짜 군용물이어야 됩니다. 교보제를 군용물로 보기도 하긴 하지만 징계 정도 받지 않을까. 징계를 그렇게 받을 걸로 보이고요. 이제 부실한 사람. 근데 정말 이게 참 황당한 게 그 우리나라의 폭발물 해체반은 공군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군이 실제로 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자면은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징계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징계가 날 중징계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있겠죠. 그런데 예. 형사처벌은 아마 약간은 조금 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군대 있을 때 그 수류탄 교보제. 그거는 좀 차이가 나요. 그거는 폭발이 예. 됩니다, 실제로. 예. 아니, 그것도 있고 예. 정말 교보제는 그냥 고무로 만드는 고무로 거고. 아니, 네. 터지는 건 교보제. 이제 그거 탁 터지기만 소리만. 합니다. 소리만. 예. 정말 크래카라고 하죠. 예. 우리가. 그거는 군용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건 예.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건 문제가 됐을 수 있겠네요. 예, 심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무조건 뭐 군에서 나온 거라고 해서 처벌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군용품이어야 된다. 예. 예. 그래도 이거 잃어버린 우리 장병들은 가서 조금 기합을 받겠네요. 글쎄 제가 볼 때 그 간부 소대장이나 책임 중대장은 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간부 책임이죠. 뭐 단순히 좀 병사들보다. 야단 맞고 얼차려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됐기 때문에. 예, 심각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두 말씀 여기까지 듣고 저는 뉴스 듣고 6시 10분에 돌아옵니다.